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용 공고를 한번 분석해 보려는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전 시간에 뭐 이거는 이제 취업 관련돼 가지고 강의를 할 때, 취업이랑 이직 관련돼서 강의를 할 때,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처음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모호하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채용 공고를 분석하라는 건지 알려주지도 않고 이거를 이제 채용 공고를 분석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채용 공고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한 제가 접근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같이 보여드리면서 이번 시간에 어떻게 진행을 이제 그거의 전략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 목적은 이제 채용 공고 요구 사항을 분석하여 이력서 작성, 전략을 확보하는 건데 이 이력서는 이력서뿐만 아니라 경력 기술서도 될 수 있어요. 경력 기술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경력 기술서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채용 공고가 요즘에 여러분들 보셨을 수도 있는데 신입과 신입과 경력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도 요즘에 경력만 뽑지 신입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제 기업에서는 거의 불황이라는 거죠. 이게 신입을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투입할 수 있는 그 교육 지원비까지 현재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기보다는 현재 우리 비즈니스는 너무 긴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자체를 원하는 거고, 저 역시 경력 시장에서 많이 경력 이동을 하면서 입사하자마자 그날 당일날 바로 업무를 했던 케이스가 많아요. 거의 뭐 계속 그래 왔어요. 그런 말은 즉 경력 입사자들을 빨리 실전의 현장에 투입을 해서 회사의 비즈니스 이익 창출에 확보 뭐 어떻게든 공헌하겠다는 입장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막 학교를 졸업하고 신입으로 입사를 하려는 친구들한테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신입 입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짤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할지는 그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예전처럼 채용 공고를 신입 공시를 받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신입 그 예전 저희가 뭐죠,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대졸 공채 한꺼번에 뭐 오픈돼 가지고 막 자소서 수십 개씩 썼던 그런 양식은 이제는 점차 사라지게 될 것 같아요. 몇몇 어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그걸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제 최근에 본 기업들은 대부분은 많이 사라졌고,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이제 수시공채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공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일단은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단은 엣지를 열어놨거든요. 자, IT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어디를 가고 싶으세요? 저는 네이버를 열어놨거든요. 네카라쿠페 또 당토까지 가는 걸로 제가 요즘에는 이제 들었는데, 그 이후로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IT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 네이버를 제가 들어왔어요. 네이버 커리어로 해가지고 네이버 커리어에서 이제 내가 어디에 어떤 직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제 들어왔거든요. 자, 압수를 누르면 함께 동료를 기다립니다. 근데 되게 당황스러운 건 동료가 다 경력? 이거 무관이다. 인턴이기 때문에 체험형 무관. 이것도 무관이네. 그런데 제가 테크로 들어가 볼게요. 테크에 음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기업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로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보면 경력, 경력, 다경력이에요. 다경력, 경력, 다경력, 진짜 다경력. 아, 진짜
아, 너무 없네요. 진짜. 신입은 없네요. 없습니다. 딱 이거 하나 있다. 신입. 제가 이걸 클라우드에서 이 신입을 하나 봐가지고 지금 이걸 여기로 들어왔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신입이 채용이 없어요. 그럼 경력 사항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기 전에 신입이랑 경력을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하나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데이터 센터 각 운영 전 채용 계획 연계형 인턴 모집을 클릭을 하면 1월 6일까지 지원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은 혹시 지원하실 분들은 늦지 않게 지원하십시오. 자, 이렇게 업무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어, 되게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게 신입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모호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긴 한데, 자, 저도 잘은 몰라요. 여기 지금 제 네이버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잘은 모르는데 업무 내용 자체는 데이터 센터 각 홍보 마케팅 및 업무 지원, 데이터 센터 각 운영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필요 역량은 기술 역량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MS 오피스 활용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글쓰기 능력 및 문서 작성 능력 우수자, 기타 필요 역량, 데이터 분석 관리 및 기획서 작성 능력, 다양한 총무성 업무 했던 적극적인 태도. 자, 그러면 지원 자금의 우대 사항은 사실 우대 사항 자체는 여기서 크게 눈에 보이는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신입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우선 이 업무 역량들을 일단 다 리스트업을 해요. 투어 시스템 운영 및 호스트 관리, 각종 행사 기획 및 지원, 홍보 컨텐츠 제작 지원 및 관리, 그리고 데이터 센터 및 각종 복지시설 운영 관리, 식당 숙소 및 각종 위탁 협력사 관리, 운영 관련 자산 구매 및 관리된 총무성 업무.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인턴 경험이 아예 없다는 전자에 그냥 딱 아무것도 사회생활이 없다는 전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 딱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뭘 찾으셔야 되냐면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했던 리스트를 쭉 나열하셔야 돼요. 쭉 나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녹일 수 있는 건 프로젝트 영역밖에 없거든요. 프로젝트 영역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뭘 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각종 행사 기획 및 지원.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아리, 그리고 공모전, 대외 활동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 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관리. 뭐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나 공모전 대외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컨텐츠를 제작했던 경험들이 있으면 그거를 여기에 이제 매핑을 하는 거예요. 매핑. 그쵸? 그리고 각종 행사 기획 및 지원. 여러분들이 동아리를 하면서 동아리 뭐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험이 있을 때는 또 여기서도 매핑. 그쵸? 그리고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여러분들이 학교에 어떠한 전산 시스템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거나, 전산 시스템 관리는 좀 어렵죠. 어떠한 이제 뭐 기자재들을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다. 뭐 전자 뭐 시스템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아니면 뭐 태블릿에 대한 기자재에 대한 관리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 또 매핑을 하는 거예요. 투어 시스템 운영, 도슨트 관리 이런 거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사실상 내가 안 해봐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유사한 것들을 다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뭐 운영 관리는 이거는 뭐 동아리도 같은 걸로 또 묶죠. 그리고 협력사 관리 이거는 사실상 하기 좀 쉽지 않죠. 없는데, 동아리라고 했을 땐 동아리에 대해 아니면 대외 활동 이런 공모전에 대한 뭐 내가 팀원 관리를 했다. 이럼 팀원 관리를 이렇게 WBS 즉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의 스케줄들을 내가 일정 조율을 하는 과정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매핑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자산 관리, 기자재 관리도 여기다 매핑을 하면 되겠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업무 내용에 있는 이러한 용량들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맞는 것만 매핑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기술 역량은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활용 이거 안 해본 사람 있나요? 여러분들? 보통 회사를 오기 전에 학교에서도 보고서를 쓸 때 한글도 많이 쓰지만 요즘에 워드랑 PPT도 많이 하잖아요. 그 엑셀도 많이 쓰니까 그거를 활용했던 경험들을 여기도 또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 내용에 대한 매핑을 하잖아요. 그 매핑을 했을 때 레드로 바꿔서 매핑해. 그린. 이걸 활용해서 매핑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학교 동아리에서 내가 이 동아리에 총무 업무를 했다. 동아리에 어떠한 이제 그 이런 이제 동아리 비용이나 이런 게 오고 가는 이제 총무 업무를 했을 때 그때 나는 총무 업무를 할 때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총무 업무에 대해서 이제 비용 관리를 했고 특히나 엑셀에 뭐 함수를 자동으로 수식 걸어서 인원이 추가되거나 나갔을 때 비용이 자동적으로 산정이 되게끔 했다. 또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더 베이스는 IT 회사기 때문에 이걸 다 제가 함수도 했지만 뭐 비주얼 베이직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내가 VBA 코드로 자동화 처리를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파이썬이 좀 관심 있으면 파이썬을 이용해가지고 업무 자동화를 했다. 아니면 VBA 자동화를 해서 업무 자동화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어, 이런 필요 역량들을 이제 활용해서 업무 내용을 매핑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업무 내용 대해서 내가 리스트업을 했던 내용을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우수하게 해가지고 동아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글쓰기도 내가 주기적으로 동아리에 뭐 프레스 보도 뭐 이런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동아리 내용에 대한 보도 자료를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문서 작성을 해왔고 이런 부분에서 우수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걸 어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 능력은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데이터 분석 관리 및 기획서 작성 능력 이거는 사실 현업에서 요구하는 능력 중에 되게 중요한 역량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데이터 분석 관리 및 기획서 작성 능력에서 뭐 데이터 분석이라고 할게요. 파이썬을 조금 쓰실 줄 안다면 파이썬을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했다라는 걸 매핑을 해주시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신입한테 그렇게까지 요구사항은 많지는 않는데 이걸 한다? 제가 봤을 때는 채용 담당자나 실무에서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력서를 검토하시는 이제 실무 담당자들은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가장 먼저 눈에 띌 확률이 매우 매우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넓게 보실 필요 없어요. 아니 깊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얕게라도 대충 이런 게 있는지 책을 통해 가지고 한번 아니면 유튜브를 통하든 구글링을 통하든 한번 학습을 하시고 이거를 실제로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어떻게 적용을 했다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서 같은 데다 녹여주면은 무엇보다 가장 훌륭한 레퍼런스가 되고 여러분들이 채용하는데 가장 유리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우대사항이에요. 근데 일단은 이 지역에 살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한 건 사실이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대사항은 사실 그냥 우대사항인데 있으면 되게 좋은 거긴 맞아요. 그런데 반드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우대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은 꼭 써주는 게 좋아요. 제가 저한테 우대사항은 어떤 게 있었냐면 업무 역량은 업무 역량 뭐 자동화는 제 업무 역량 중에 가장 뭐 필수 역량 중에 하나였고 제 우대사항 중에 하나는 영어 외국어 능력이었어요. 뭐 영어랑 일본어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영어란 이런 부분에서 우대사항이 적혀 있으면 그 회사에서는 이제 내가 해외 지사에 대한 컨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대사항을 적으면은 우대사항은 좀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돼요. 보통 인터뷰 때. 그럼 우대사항을 검증을 할 때 영어라고 써놨으면 뭐 외국어 역량이라고 써놨으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영어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영어 질문을 미리 준비해 와가지고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질문을 미리 준비를 해와서 이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지원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따로 하실 수 있는데, 잘하면은 플러스 요인이고 못해도 마이너스는 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우대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대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좀 쓰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네, 신입은 여기까지 했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채용 절차, 그죠?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합격을 하셔서 어려운 이 시기에 좀 잘 취업을 하셔서 우선 역량을 내보일 수 있도록, 네,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근무지는 세종시는 관련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싶기도 하네요. 판교, 저는 사실 여기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판교역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는 크래프톤 타워에 있는데, 여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저한테 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참고해서 꼭 여러분들이 조금 자기소개서나 뭐 어떠한 이제 자기 경력 기반의 어떤 역량 그리고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녹일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지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경력은 그 다음에 제가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22년에 뭐 어떻게 좀 어렵게 이제 학교 생활을 하시고 신입 이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없었던 적은 없고요. 저 역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저 때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힘든 게 이제 취업 시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누구든지 힘든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된다고 생각하면은 최종적으로는 다 되더라고요. 다만 이게 회사를 어딜 가냐에 대한 문제지, 내가 맘만 먹으면 취업은 어디든 다 할 수 있다. 다만 그 양질의 높은 질의 회사를 입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준비를 더 하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취업이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하실 필요가 없고 하셔서도 안 됩니다. 네, 참고차 말씀드렸고, 어떻게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나 뭐 영상 잘 보고 계시면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